자,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에 왔습니다.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수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식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식기를 바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식기로 바꾸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식기의 형태에 따라 고양이의 수염이 닿느냐 닿지 않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식기가 좋을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수염이 식기에 닿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집사들이 고양이를 위해 밥그릇을 구매합니다. 동그란 그릇, 예쁜 색상의 그릇, 고양이 모양의 귀여운 그릇들. 하지만 이런 그릇들은 보통 깊습니다. 깊은 그릇에 사료를 담으면 고양이가 머리를 숙여서 먹을 때 수염이 그릇의 벽에 계속 닿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식기는 이런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매트형 식기 또는 매우 얕은 식기. 마치 접시처럼 평평하고 넓은 식기 말이에요. 이런 식기에 사료를 담으면 고양이가 머리를 거의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수염이 식기에 닿을 확률이 훨씬 줄어들죠. 둘째, 움푹하지 않은 형태. 동그란 밥그릇은 가운데가 움푹 패여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수염을 더 자극합니다. 반면 평평한 식기는 이런 움푹한 부분이 없어요. 셋째, 식기의 재질 선택. 플라스틱, 도자기, 스테인리스 중 어떤 게 좋을까요? 사실 어떤 재질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고양이의 입술이 닿는 부분이 부드러운지 확인하세요. 너무 날카로운 재질이면 고양이가 더 싫어할 수 있거든요. 넷째, 식기의 크기. 충분히 커야 합니다. 사료를 담았을 때 고양이의 수염이 식기의 테두리에 닿지 않을 정도의 크기가 좋습니다. 다섯째, 급수대도 함께 바꾸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집사들이 밥그릇만 바꾸고 물그릇은 안 바꿉니다. 하지만 수염은 물을 마실 때도 같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그릇도 같은 원리로 얕고 넓은 형태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식기를 선택하세요. 온라인에서 고양이 얕은 식기 또는 고양이 수염 스트레스 식기라고 검색하면 여러 옵션이 나올 거예요. 혹은 평평한 접시나 얕은 접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당신이 올바른 식기를 선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한 번에 바꾸는 게 좋은가? 천천히 바꾸는 게 좋은가? 대부분의 경우 한 번에 바꿔도 괜찮습니다. 수염 스트레스가 심했던 고양이라면 새로운 식기를 보는 순간 먹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새로운 식기 옆에 기존 식기를 함께 놔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새 식기에 적응할 수 있게 말이에요. 며칠이 지난 후 기존 식기는 치워버리세요. 식기 배치의 중요성. 식기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고양이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놔야 합니다. 너무 구석진 곳이거나 시끄러운 곳에 놓으면 안 돼요. 고양이가 마음 놓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만약 가능하다면 식기를 약간 높은 위치에 놔보세요. 고양이의 목과 등이 편한 높이가 최적입니다. 너무 낮으면 고양이가 계속 구부려야 하고 너무 높으면 목 부분에 무리가 갑니다. 높이 조절 식기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식기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 즉각적인 반응 1일에서 3일. 수염 스트레스가 심했던 고양이라면 새로운 식기에서 먹을 때 즉각적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던 행동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발로 꺼내던 행동도 덜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단계, 식습관 개선 1주에서 2주.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고양이의 식습관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음식을 더 안정적으로 먹기 시작해요. 발로 꺼내는 행동도 거의 사라집니다. 세 번째 단계, 식사량 증가 2주에서 4주. 2주에서 4주 정도가 지나면 고양이의 식사량이 증가합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니까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체중도 서서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를 관찰하세요. 이제 식기를 바꾼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고양이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해 봅시다. 확인 포인트 1. 식성 개선. 고양이가 이제 밥을 더 편하게 먹나요? 안절부절 못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확인 포인트 2. 발로 꺼내기 행동 감소.
예전에 발로 꺼내서 먹던 행동이 줄었나요? 거의 사라졌나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신호예요. 확인 포인트 3. 식사 시 안정된 자세. 고양이가 이제 음식 앞에서 안정적으로 앉아서 먹나요? 마치 사료를 즐기면서 먹는 느낌이 드나요?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해소된 거예요. 확인 포인트 4. 체중 변화. 고양이의 체중이 증가했나요? 이전에 사료를 거부해서 체중이 줄었다면 이제 그게 회복되고 있나요? 이런 변화들이 보인다면 당신의 고양이가 겪었던 것이 정말 수염 스트레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입니다. 혹시 어떤 집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수염이 문제라면 수염을 자르면 되지 않을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나쁜 결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 1. 공간 감각 상실. 고양이의 수염이 공간 감각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나요? 수염이 없으면 고양이는 공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서 헤매게 될 거예요. 이유 2. 방향 감각 상실. 고양이가 이동할 때 수염을 이용해서 방향을 감지합니다. 수염 없이는 고양이의 움직임이 불안정해집니다. 이유 3. 일상 생활의 불편함. 좁은 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낮은 곳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냥을 못하게 됩니다. 이유 4. 고양이의 삶의 질 저하. 수염 없는 고양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계속됩니다. 이유 5. 수염은 다시 자라지만 오래 걸린다. 혹시 수염이 다시 자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다시 자랍니다. 하지만 정말 오래 걸립니다.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그동안 고양이는 계속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수염을 자르지 마세요. 수염을 자르는 것보다는 식기를 바꾸는 게 훨씬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식기를 바꾸면 수염 스트레스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말합니다. 만약 식기를 바꿨는데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럼 그건 수염 스트레스가 아니라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질병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사료를 거부하는 다른 원인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구강질환, 깐질환, 신장질환, 방광염 등등. 이런 질병들도 같은 증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식기 변경 후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2부에서 우리는 뭘 배웠나요? 수염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식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올바른 식기 선택, 올바른 배치, 올바른 높이 조절.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경 후에는 인내심 있게 고양이의 변화를 관찰해야 합니다. 식기 변경만으로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고양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양이가 같은 경험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식기를 바꿨는데도 안 먹는다면? 체중이 계속 줄어든다면? 다른 증상들도 함께 있다면? 이런 질문들의 답은 3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부에서는 사료 거부의 다른 원인들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를 배우게 될 거예요.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더 현명한 결정을 위해, 당신의 고양이가 정말로 겪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알기 위해 다음 3부는 반드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경우 사료 거부의 원인이 수염 스트레스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고양이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떤 질병을 의심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의 작은 신호들을 읽는 방법도 배우게 될 거예요. 당신의 고양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요. 반드시 다음 3부를 시청해주세요. 당신의 고양이의 건강이 달려있을 수 있으니까요.